MBTI 검사도 하고 뭐 MMPI 검사도 하고 모든 검사를 풀배터리로 해가지고 이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잘 맞느냐?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가 궁금하시죠? 오늘은 요즘 데이비드 커시의 기질론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MBTI 얘기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MBTI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이제 한국으로 수녀님이랑 신부님이 들여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표준화 작업하고 할 때 이제 저 역시도 샘플링 대상자여서 검사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줄 수 있는 피검자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좀 더 많이 흘러서 버전업 할 때에도 여러 번 이렇게 제 데이터를 여러 번 이렇게 송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데이비드 커시의 기질론은 MBTI의 융의 이론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간의 행동은 겉으로는 제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나름의 일관성이 있지. 즉, 개인마다 선호하는 경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서 유형별로 나눌 수 있어. 그 다음에 MBTI가 굉장히 핫했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쑥 이렇게 하얀 곡선을 이렇게 탔죠. 그러니까 하얀 곡선을 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진 거, 그 다음에 또 이게 별로 신통치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잘 이게 쭉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자주 바뀌어지니까 이게 사람을 대표하고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샘 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근데 저희 때는 막 그런 말이 많았어요. MBTI가 왜 사람을 혈액형 4가지로 묶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 근데 16가지로만 사람을 묶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막 그런 평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요즘 갑자기 다시 이 데이비드 커시가 해놓은 걸 보면 4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다시 또 해놨더라고요. 16가지도 너무 적다고 뭐 욕을 했는데 다시 4가지라니. 16가지 작아요? 아니 뭐 작죠. 어떻게 이 세상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16가지로만 분류하면 좀 작지 않나?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MBTI라는 것 자체가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 야, 너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외향인가 내향인가 라고 하는 이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이 정보를 수집할 때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느냐 아니면 오감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느냐예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직관적으로 수집하는 편이어서 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보고 나 저거 뭔지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는 형인들이 직관이고요. 그거하고 반대로 내가 먹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수집하는 것들이 이제 감각형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어떤 방향 자체가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느냐, 사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어떤 감정을 좀 더 중심에 두느냐, 이거가 있고요. 이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신이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어떤 데이터 자료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내가 이걸 판단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내가 인식한 것들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4가지 축인 거예요. 이 4가지 축을 조합을 하다 보니까 16가지의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6가지가 작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건, 16가지의 카테고리로 묶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될 게,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딱 묶여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이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런 거 같기도 한데 라는 어떤 이 중간의 다리쯤에 내가 점수가 이렇게 속해 있다면, 나는 외향이기도 하고 내향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 사실 내가 외향과 내향의 어떤 중간에서 2가지를 다 내 성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걸 무조건
어떤 걸로만 나를 다 설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16개까지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두 가지를 조금 적당히 믹스해가지고 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니까 그 카테고리가 조금 더 작게 느껴지는 거지.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이렇게도 묶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대표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좀 같구나, 비슷하구나,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데이비드 커시가 조금 더 기질론이라고 해가지고,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4가지의 기질로 묶여있어 라고 하면서 그 4가지 기질로 이렇게 함축적으로 또 묶어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MBTI는 97문항인데 97문항 맞을 겁니다. 97문항인데 이 기질론 검사 같은 경우에는 70문항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0문항 안에서 4가지의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다음에 너는 어느 유형에 속하냐 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작고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많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요새 그 연애 어플? 이런 거에도 MBTI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이렇게 딱 입력을 하면 뭐 AI가 추천해준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 ISTJ,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유형이죠.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면서 오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굉장히 사고적이고 잘 참고 마치 이렇게 한국의 어머니상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나 흔하게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에게 잘 어울리는 당신의 유형은 짜잔 하면서 딱 나타나거든요. 네. 제가 봤던 그 어플에서는 네네. 어떤 남자분들이 자기는 MBTI 유형이 뭐뭐뭐뭐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써놔요. 네. 근데 그런 유형을 맞춰서 연애를 하는 분들이 요즘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저희 선배 중에 하나가 정말 MBTI 검사도 하고 뭐 MMPI 검사도 하고 모든 검사를 풀배터리로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들이 잘 맞느냐? 아니요, 이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 그 유형이 잘 맞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의 단짝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난 왜 가끔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알겠냐, 뭐 이런 표현들 쓰죠. 그 다음에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애하다 보면 늘상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잖아. 그럼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답?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연애 어플을 쓰게 되는 거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유형인가 유형이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물론 재미삼아 해보는 거 되게 좋은데요. 그것 이전에 저 사람이 어떤 유형이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나 되어 있지 않나,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걸 선호하는데 저 사람도 그걸 선호하는가, 이것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것과 저 사람이 선호하는 것이 잘 맞나 맞지 않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벽한 영혼의 짝이라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떤 걸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까? 그 다른 건 우리는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상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잘 참고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유형인 ISTJ,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그는 어떤 유형일까요? 저렇게 생각하면 다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난 굉장히 내성적이야. 근데 상대는 굉장히 외향적이에요. 자, 그러면 내성적인 나와 외향적인 그가 같이 알고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할 때 감각적으로 내가 먼저 가서 보고 만져보고 먹어보고 이래야지 나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대가 나랑은 정반대. 아, 그거 나 뭔지 알겠어. 안 봐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고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는데 저 사람은 나와 반대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끌리는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저렇게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서 저런 식으로 해? 사람의 감정으로만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지 않아? 합리적인 근거가 없잖아 라고 또 생각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굉장히 규칙적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저 남자는 나와 정반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난 또 그를 스트레스.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한 내 기준과 계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는 우리가 도대체 같이 가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은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완벽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같은 뭐 직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음악적인 어떤 취향을 공유할 수 있다거나 음식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지점에서 비슷한 점을 더 많이 찾아보는 것, 그 다음에 다르다면 우리의 이 다른 점을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